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1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 40분이고요. 자, 오늘 일요일날 제가 주말에 웬만하면은 방송을 안 하는데 이제 금요일날도 방송을 쉬었고 제대로 이제 종목 설명 같은 걸 안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날 나온 공시들 있는 종목들 애들하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또 지금은 제가 공략 종목, 분석 종목 나누고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메이슨 캐피탈이란 종목을 아무래도 좀 공략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의 공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처음으로 메인으로 이야기할 종목은 소룩스하고 아리바이오의 합병입니다. 네. 소룩스하고 아리바이오의 합병이에요. 제가 메이슨 캐피탈을 제가 동전주이면서도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그 전부터 이거 거의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얘의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아리바이오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페리지가 있는데 페리지는 현재 단순하게 뭐 로켓 발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거는 발사하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찐 재료 가장 큰 재료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메이슨 캐피탈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아리바이오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아리바이오, 소룩스, 메이슨 캐피탈, 삼진제약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데 아리랑 소룩스에 대한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이슈는 합병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메이슨 캐피탈에 대한 한정적인 얘기입니다. 메이슨 캐피탈에 대한 한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리바이오가 메이슨 캐피탈의 가장 큰 재료다 라고 말씀을 그 전부터 드렸었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로켓 발사할 때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어도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 수 없다. IPO 얘네들이 IPO를 해서 가져갈 때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슨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아리바이오에 대한 이야기하고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소룩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소룩스, 아리바이오 그리고 메이슨 캐피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삼진제약은 살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개의 종목을 같이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메인은 아무래도 이 소룩스가 될 거예요. 이 재료의 메인은 소룩스고요. 곁다리로 있는 게 메이슨이랑 삼진제약입니다. 이게 메인이고요. 곁다리로 있는 거는 메이슨과 삼진제약이지만 소룩스가 아무래도 메인이 되겠죠.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슨 캐피탈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 공시가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소룩스하고 아리바이오가 합병이 된다는 공시가 딱 나왔어요. 자, 합병 비율은 1대 2.51, 2.5. 그러니까 신규 법인이 생겨요. 얘네들이 합병을 하게 돼요. 소룩스랑 아리바이오랑 합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소룩스가 있고요. 아리바이오가 있습니다. 현재 아리바이오의 대주주는 소룩스예요. 이 아리바이오의 대주주는 현재 소룩스입니다. 원래 아리바이오의 대주주는 정재준 씨였는데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소룩스를
인수를 하면서 소룩스의 대주주가 됐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면 원래 아리가 있고요. 여기에 대주주는 정재준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던 구조를 이렇게 바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놨었어요. 예, 이렇게 구조를 바꿔놨었는데 얘랑 합병을 하는 공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소룩스랑 아리바이오랑 합병을 하는데 아리랑 합병을 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나오는 법인이 여기 아리바이오라는 법인이 있어. 이게 새로 만들 법인이야. 근데 이 회사의 그 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네 둘이 합쳐지면서 소룩스 한 주랑 얘 2.5주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바이오는 지금 KOTC에서 거래가 됩니다. KOTC에서 거래가 되는데 아리바이오 주식도 거래가 돼요. 아리바이오 한 주를 가지신 분들은 얘네가 합병을 하게 되면 아리바이오라는 새로운 법인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2.5주를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리바이오의 현재 한 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 생기는 법인에 2.5주를 갖게 된다. 그리고 소룩스를 지금 한 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합병해서 새로 생기는 아리바이오의 주식 한 주를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구조가 짜져서 이제 공시가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규 법인 아리바이오라고 생기고요. 소룩스 한 주랑 아리바이오 주주 2.5주랑 이렇게 합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룩스는 현재 시총 5천억 정도 되고요. 아리바이오는 비상장 회사예요. KOTC 비상장 회사라 어떻게 평가가 지금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거래가 물론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게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갖고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데 이제 우리 그 일반 분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죠. 현재 상태는. 근데 이제 합병이 된다는 조건 하에 아리바이오는 시총을 1조 2,500억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소룩스 시총을 5천억으로 평가. 왜냐면 소룩스는 상장사기 때문에 5천억으로 시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리바이오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이거를 평가 가치를 1조 2,500억으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가 합병이 되는 그런 메인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아리바이오 주주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뭐 소룩스 주주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뭐 이러는데 그거는 다들 기준이 다르겠죠. 아리바이오라는 회사는 어쨌든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에서 어쨌든 아리바이오가 상장을 하려고 기술평가도 몇 번을 했었는데 떨어졌고요. 근데 결국 그래서 아리바이오의 대주주였던 정재준 그 대표이사님이 결국은 이런 합병을 통해서 소룩스를 작년에 인수를 하고 결국 합병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뭐 아리바이오 주주님들이 뭐 손해를 보거나 소룩스 주주님들이 손해를 보거나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바이오가 1조 2,500억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아리바이오 주주님들이 그게 가격이 낮은 거야. 그건 아리바이오 주주님들 생각이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 거죠. 그쵸? 아무튼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는 벌어진 일들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손해고 누가 뭐 이득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메인 이벤트가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리바이오에 대한 메인 이벤트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전에 메이슨 캐피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합병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거는 예고돼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소룩스 주주들, 아리바이오 주주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3상이 있죠. 이거는 아직 전입니다. 이거는 아직
전이에요. 예. 어쨌든 첫 메인 이벤트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일단 형님들이 이 합병 그러면은 이 합병하게 되면 이 재료에 대한 그런 감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제가 그 전에 이런 류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메인 이벤트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룩스랑 아리바이오랑 합병 이벤트가 지금 발생을 했고, 그럼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다른 회사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만 보게 되면 최근래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보존 제약이고요. 이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은 원래는 이 비보존이 붙으려고 했던 종목이 아니에요. 예. 원래는 비보존이 붙으려고 했던 종목이 아니라 이때까지 여기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에 이 회사는 지금 대주주가 아닙니다.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던 회사가 아니고요.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던 회사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루미마이크로였습니다. 루미마이크로. 네, 루미마이크로였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형님들 바이오에 그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바이오 그 조경숙 회장님이라고 바이오 쪽으로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회사가 그냥 조명 회사였어요. 루미마이크로라는 조명 회사였는데 여기에 뭐가 붙으려고 했냐면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붙으려고 했습니다. 다이노나가 합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시 나오고 우회상장, 뭐 합병,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시가 딱 나오면서 여기서 이런 상승을 한번 만들어냅니다. 2019년도에. 이게 딱 공시 한 방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네. 합병이야? 이거 다이노나 여기 붙는 거야? 막 이런 걸로 시장에 갑자기 그냥 주목을 받으면서 점 상한가를 3번 딱 찍게 됩니다. 예. 딱 찍게 되고 결국 다이노나는 여기에 붙지 않게 돼요. 예, 붙지 않게 되고 비보존을 가지고 있던 이제 다른 회장님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비보존이 분내 만내 뭐 하고 있었던 과정에 있는 주식이고요. 어쨌든 합병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짭이든 진이든 그게 진짜로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합병 이벤트라는 거는 이렇게 시장에 큰 재료가 되고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재료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요 시점에 비보존 19년도 시점에 이거는 이제 루미마이크로였고요. 그 당시에 다이노나가 붙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 다이노나는 어디로 붙었냐? 예. 다이노나는 결국 금호 HT로 붙었어요. 현재는 금호 HT가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받고 있지만 주가가 별로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좋지는 않지만 이때죠. 예. 요 부근에 여기가 이제 다이노나가 합병이 된 시점입니다. 예. 다이노나 합병이 얘네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고 여기서도 상한가 한 방, 두 방은 보냈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합병이라는 거는요, 시장에서 인식할 때, 큰 재료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예. 아리바이오라는 거는 뭐,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뭐죠?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많이, 뉴스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원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아리바이오 대주주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SK 쪽에서 물질 같은 거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먼저 이렇게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알츠하이머로 이제 하면서
아리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제 올라간 이렇게 여태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도 보셨지만 시장에서 바이오 회사, 특히 바이오 회사는 비상장인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나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임상을 2상까지 성공을 해놓고 3상을 앞두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비상장일 때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런 회사가 지금 소룩스랑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큰 재료가 터진 겁니다. 굉장히 큰 재료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공시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소룩스, 메이슨 캐피탈, 삼진제약 이렇게 중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룩스는 메인이고요. 얘는 메인이 되는 거고요. 얘는 메인이 되는 거고 메이슨 캐피탈이랑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의 2대 주주, 3대 주주예요. 현재 아리바이오의 소룩스가 1대 주주, 2대 주주가 메이슨 캐피탈이 두 군데로 나눠서 넣은 그 사모펀드 지분, 그리고 삼진제약이 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종목, 지금 코스닥, 코스피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 요 세 개는 당장 내일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상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면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그거는 주가의 변동성 예상은 조금 있다 하고요. 지금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이 합병을 해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합병 비율을 이렇게 가져가고요. 지금 소룩스랑 아리바이오랑 각자 주주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각자 주주님들이 계실 건데 이게 합쳐지는데 합병을 하려면 오케이 주주들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룩스 주주인데 내가 나 이거 반대할 거야. 안 돼. 반대할 거야. 그냥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하면 반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반대를 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라는 걸 행사를 해요. 그거 뭐냐면 나는 이거 이렇게 합병하는 거 반대하니까 그냥 내 주식을 얼마에 이제 합의를 보고 이게 회사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싫으니까 내 주식 사주세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사주는 가격, 그거를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격이 소룩스는 1719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게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내 주식을 1719원에 사주는 겁니다. 한 주당. 그리고 그 가격이 아리바이오는 28,191원이다. 요렇게 되고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시총 대비 조금 약간 의아한 점은 매수 청구권 가격을 30억으로 리밋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30억 이상 만약에 청구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이 막 청구를 할 거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30억 이상 회사한테 돈 환불해줘 하면 그냥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의미는 결국 이거를 30억 이내라고 얘기했던 의미는 주가로 만들어 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팔아도 야 너 내일 팔아도 1719원보다 높게 팔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 주주님들은 1719원에 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이거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리바이오라는 대형 바이오 회사가 시장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대형 바이오 회사들 많이 있죠. 뭐 HLB 같은 경우는 그룹사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있고요. 단일 그룹으로 단일 회사로 해서 엄청나게 큰 회사들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바이오, 대형 바이오의 등장이 이제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리바이오라는 거는 글로벌 3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핫한 그 알츠하이머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가 클 거고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바이오 회사를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는, 바이오를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리바이오는 거의 다 알 거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 그냥 일반인 분들도 만약에 아리바이오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그런 회사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라는 거는 사실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실적이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바이오는 꿈을 먹는다고 하니까 보게 되면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다. 이 정도 회사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요한 게 뭐야? 얘네들 합병을 하건 뭘 하건 여기에 누가 엑시트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팔고 나가야 될 물량들이 있거나,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여기 투자자들은 누군데? 지금 아리바이오, 소룩스, 제가 말하는 거는 소룩스입니다. 아리바이오를 제외하고 소룩스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왔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저희가 봐야 될, 우리는 종목들을 볼 때 투자자들을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룩스하고 메이슨 캐피탈, 이 종목들에 들어가 있는 FI들 물량을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리바이오에 대한 그 FI들이 아니라 소룩스와 메이슨 캐피탈, 이 종목들에 대한 그 FI들에 대한 물량을 정리를 해왔어요. 소룩스는 이거 말고,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 물량 말고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BW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대주주가 팔 건 아니잖아요. 대주주가 갖고 있는 BW나 CB나 이런 것들은 팔 거 아니니까 그런 물량들을 제외하고 여기에 진짜 투자한 사람들, FI들에 대한 물량들을 정리를 해갖고 왔고요. 자, 봅시다. 자, 소룩스 먼저 볼게요. 소룩스고요. 1회차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100억을 발행했고요. REJ1호 투자조합이라고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인수할 때 찍은 애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M&A라는 거를 할 때는 M&A를 하면서 대주주가, M&A 공식 우리 알잖아. 이거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M&A 보통의 공식 뭐야? 여기 전 대주주가 있어. 전 대주주. 이거를 갖고 올 건데 어떻게 갖고 오지? 판을 어떻게 짜지? 판을 어떻게 짜? 이 전 대주주 주식을 SI가 갖고 오는데, 이거는 이 SI가 갖고 오고 플러스 FI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죠? 예. 이거는 구주예요, 구주. 그리고 플러스 뭐 찍어? 신주 찍잖아, 신주. 신주는 뭐야? CB가 될 수도 있고 BW가 될 수도 있고 3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이 세 개가 보통 따다다닥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때 찍은 이 CB, 이 BW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1회차 CB는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이 소룩스를 인수했을 때 같이 들어온 물량이에요. 그래서 발행가는 그 당시에 7,434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23년 6월 15일 날 발행을 7,434원으로 발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무증을 14개를 때렸어요. 무증을 14개를 때리고 액면 병합을 액면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현재 그 주가의 현재 주가 기준으로 단가가 2,478원이에요. 100억이 현재 100억이 2,478원에 있다. 굉장히 낮게 있는 겁니다. 엄청 싸게 있고 여기 투자하신 분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2,478원에 있는 물량이고요. 이거는 올 청구. 그럼 뭐야? 전부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물량은 전부 주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전부 주식으로 들고 있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고, 자, 어쨌든 이 물량이 지금 대기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팔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2회차가 있는데 2회차는 19,354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꽤 돼요. 물량이 239억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대로 CB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무증 액병을 통해서 지금 단가는 6,451원이에요. 네. 이거는 아직 락이야. 락 걸려 있다는 거는 주식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물량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김복덕 씨가 갖고 있는 372만 주. 이거는 전 대주주예요. 전 대주주가 물량을 아직도 372만 주 정도 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거는 요 물량이랑 요 물량이겠죠? 예,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물량으로 출하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예, 현재 물량으로 출하될 수 있는 물량. 소룩스 기준으로는 그래요. 소룩스 종목 안에 있는 FI들 기준으로는. 그리고 요거, 소룩스는, 그리고 소룩스도 형님들 아시겠지만 소룩스도 보고서를 잘못 작성해 놨어요. 예. 제가 성안에서도 말씀드렸죠. 반기 보고서 보면 형님들 얘네도 공시 이거 정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6,541원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제가 여러 번 계산해 봤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형님 보세요. 여기 6,541원으로 돼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6,451원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사업보고서 잘못 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증권 발행을 통한 보시게 되면 얘네도 잘못 썼습니다. 여긴 6,451원이고요. 여기는 6,541원으로 돼 있네요. 예, 이거 수치가 잘못된 거고요. 이게 잘못이고 6,451원이 맞습니다. 예, 요거 뭐 아리바이오 주주님들 계시면 회사에 전화해서 바꾸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어쨌든 요렇게 두 개가 나갈 수 있다. 요렇게 두 개가 나갈 수 있다라고, 요 두 개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메이슨 캐피탈, 제가 이 종목은 뭐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했죠. 이제 앞으로 이제 메이슨 캐피탈은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리바이오랑 소룩스 같이 이벤트가 발생한 상황이라 메이슨 캐피탈, 소룩스, 뭐 이 아리바이오의 지분 갖고 있는 삼진제약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룩스가 아무래도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메이슨 캐피탈, 뭐 삼진제약이 될 건데, 저는 메이슨 캐피탈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는 그 안에 나가야 될 FI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 안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메이슨 캐피탈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정말 큰 주식입니다. 메이슨 캐피탈 우리가 주로 노리고 있는 FI들 뭐였죠? JD 글로벌 에셋 조합이라고 전 대주주였어요. 네, 전 대주주. 지금 대주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객터스지만 그 안에 지분 투자한 거는 리드코프랑 DC이다. 리드코프가 큰 제일 대주주고 그거를 운용해주는 객터스가 이름을 달고 대주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회사를 판 게
JD 글로벌 에셋 조합이라는 데가 그 전 대주주였는데 얘네들 물량이 못 나가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 물량이 1580만 주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해산을 했어요. 조합 해산을 해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몰라. 하지만 얘네들은 못 팔았어. 이 85만 주는 못 팔았고요. 여기서 요거를 뺀 나머지 뭐 한 70만 주 되겠죠? 그쵸, 한 73만 주. 이거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나는 모르겠어. 730만 주. 맞나? 730만 주가 나갈 수 있는 거래량도 안 나왔고, 그래서 730만 주도 일단 물량을 들고 있는 걸로 가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시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물량은 이 850만 주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500원이에요. 얘네들 단가가 왜 500원이야? 얘네도 그 전에 대주주가 있었고, 얘네가 사서 얘네가 대주주 하다가 객터스에 팔았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 대주주 물량 이전에 얘네들도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신주를 찍어서 들어왔고요. 500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액면가 500원인 주식이고요. 메이슨 캐피탈. 그래서 단가가 500원이고 1500만 주 정도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회차 시비가 있는데, 시비를 원래 100억을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언제 발행했냐면 얘네가 발행을 했어. 지금 대주주가 인수하기 전에 시비 100억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시비까지 대주주가 같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100억을 젤코바 홀딩스라는 데서 이제 중간에 토스 받아서 회사 자체로 다시 콜옵션으로 때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CB 95억은 회사가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젤코바 홀딩스는 객터스의 대주주, 객터스 운용 대표이사 정한설 씨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까지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것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메인으로 메이슨 캐피탈을 보는 거는 요 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 지분. 그래서 1500만 주만 잡아도 형님들 그래도 한 80억 되죠. 약 80억 정도 엑시트 해야 될 물량이 있고요. 이거 주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룩스는 얘네들을 봐야 되고, 얘네들을 봐야 되고, 메이슨 캐피탈은 얘네들을 봐야 되고, 얘네 한 80억 되고요. 네. 500원 주가로 따지면, 500원 단가로 잡으면. 그래서 얘네 소룩스는 얘네들 둘을 보고, 이거는 현재 지금 못 나갑니다. 이건 아마 삼성 이벤트에 세팅된 물량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물량.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슨 캐피탈과 소룩스는 조건상, 지금 이벤트 재료가 터진 조건상 엑시트 해야 될 물량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 주가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주가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보통 이런 합병 이벤트에는 그냥 개인적인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면요, 세 방은 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세 방이라는 거는 3연상이겠죠? 네. 저는 그 정도 재료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세 방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무중 이후에 전 고점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이슨 캐피탈이랑 보면 여기 소룩스는 여기 2만원짜리가 한 번 있었고요. 네. 메이슨 캐피탈 보게 되면 메이슨 캐피탈도 여기 700원짜리가 한 번 있죠. 네. 메이슨 캐피탈 보면 이때는 메이슨 캐피탈은 이때 KG 에디슨 KG 인수 이때 메이슨 캐피탈 참여해서 한다 해서 이렇게 한번 벌려놨는데,
요때 일부 JD 물량이 일부 엑시트 했어요. 일부 엑시트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1,000원대 엑시트를 다 안 하고 일부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주식으로 여태까지 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조금 팔던 애들이 이런 자리에 나가겠냐고. 단가가 500원이라니까. 아니 형님들 주가 주식으로 들고 있어요 얘네. 메이슨 캐피탈 지금 JD홀딩스, JD에셋 글로벌 조합 걔네 주식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CB가 아니라 500원입니다. 왜? 500원으로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3자 배정 찍어서 그 물량 그대로 들고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 자리에서 뭐 물을 탔는지 걔네들도 물을 탔을 수도 있죠. 뭐 물을 탔는지 이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 메인으로 들고 가는 물량 단가가 500원이에요. 500원. 매번 메이슨 캐피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500원짜리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엑시트를 해야 돼. 회사 판지 지금 얼마나 됐어? 지금 2년 3년 넘었다고. 그럼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얘네들이 안 나갈까요? 나갈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이슨 캐피탈이 뭐 앞으로 어떤 재료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보기엔 메이슨 캐피탈의 가장 강력한 재료가 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슨 캐피탈은 만약에 내일 상한가 시작을 해서 만약입니다. 이거는 상한가 시작을 해서 종가에 음봉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형님들도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물량 홀딩하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기다린 거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냥 꼭 잡고 있으시면 돼요. 꼭 잡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터졌다.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꼭 홀딩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이거는 단기로 그냥 빠꾸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제가 주식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회사들 합병 뭐 이런 이슈들을 계속 지켜봐온 것들 보면 뭐 금호 HT도 있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루미마이크로도 있었고요. 그 전에 뭐 에이프로젠 뭐 이런 합병 이슈들이 있는 것들은 그냥 점으로 막 찍고 가요. 점으로 막 찍고 가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가격은 지금 자리 아닙니까? 거의. 지금 300원 중반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갖고 가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건 뭐 어떻게 무슨 이유로 더 떨어질 건데? 응? 더 떨어질 이유도 없고요. 지금 이 FI들 주식으로 들고 있는 애들 단가가 5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는 형님들 이거 700원짜리 여기 찍었던 거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일단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들고 가는 게 맞고, 만약에 내일 갭 띄우고 음봉 때려준다? 그러면은 종가에 만약에 음봉을 쭉 때려준다?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잡아 올릴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찬스가 없을 것 같아요. 찬스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쭉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쭉 밀어 올릴 것 같고, 일단 주가는 우리는 예상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모르는 겁니다. 내일 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메이슨 캐피탈 굉장히 좋은 메인 재료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룩스도 주가 상승할 확률이 높지 떨어질 확률은 별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FI들 그냥 이 자리에서 때리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합병은 지금 공시를 내놨고 뒤에 이루어질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맞잖아. 주주총회에서 도장을 꽝꽝 찍어줘야 통과가 돼야 합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합병 이슈를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내려주면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룩스랑 메이슨 캐피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봉 때린다? 그럼 찬스입니다.
찬스예요. 찬스라고 보고, 만약에 홀딩 그냥 주주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제 구독자님들이나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꽉 붙들고 한번 믿고 가봐도 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얽혀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삼진제약. 삼진제약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진제약도 아리바이오의 주주입니다.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삼진제약이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가지게 됐냐면, 삼진제약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예.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삼진제약의 대주주는 이렇게 메인 형님이 계세요. 왕 회장님이 계시고, 여기 왕 회장님이 계시고, 큰 회장님이 계시고, 밑에 작은 회장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들 두 분 지분을 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제약이 끼어들었어. 하나제약 아시죠? 하나제약이 얘네들이 막 장내 매수하고 막 하면서 경영권을 갖고 흔들려고 소송을 걸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경영권을 지키려면 지분을 더 많이 사던가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대주주들이 제가 볼 때는 아리바이오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의 수를 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기사죠. 백기사처럼 어떤 거를 했냐면, 형님들 삼진제약에 자사주가 있어요. 자사주 아시죠? 이 자사주의 특징은 뭡니까, 형님들?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예.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이 자사주 의결권이 없는 것을 의결권을 만들었어. 어떻게? 이 자사주를 아리바이오에 줬어. 지분으로 투자한 거야. 이 자사주를 아리바이오에 주고, 아리바이오도 삼진제약에 지분을 준 거야. 지분 수합이죠. 어떻게 보면 지분 수합을 통해서 이 자사주, 삼진제약의 자사주, 이걸 누가 들고 있어? 아리바이오가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삼진제약의 원래 이 경영하는 왕 회장님이랑 작은 회장님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아리바이오랑 같은 편인 거지. 그래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아리바이오한테 내 자사주 준 거를 줘서, 아리바이오한테 내 자사주를 줘서, 자사주가 아니라 아리바이오가 갖고 있는 우리 삼진제약의 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바이오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삼진제약에. 예.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도 지키고 있으면서 아리바이오에 투자도 하고, 아리바이오가 나중에 뭐 약을 만들거나 뭐 했을 때 삼진제약에 먼저 이런 걸 주는, 그런 이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아리바이오랑 삼진제약이랑 만들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백기사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진제약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삼진제약이 이번에 만약에 쭉 때리고 간다 그러면은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하나제약인 선택을 하겠죠. 끝까지 싸울지, 아니면 재료 터졌을 때 그냥 포기하고 엑시트하고 나갈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진제약을 보는 관점도 따로 보셔야 되고, 삼진제약도 주식을 볼 때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어떤 뒤에 지분 공시가 나오는지를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리바이오에 지금 걸려있는 지분 구조상 갈 수 있는 애들은 소룩스랑 메이슨 캐피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삼진제약은 모르겠어요. 사실 삼진제약도 원래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가면 하나제약이 엑시트를 할까 안 할까, 요게 포인트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리바이오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소록스에 당장 지금 기준으로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 그리고 이거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예, 대주주가 갖고 있지만 재매각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재매각해서. 그런 관점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메이슨 캐피탈이랑 소록스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아마 제가 주가를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이벤트에서 상한가를 못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못 가진 않을 것 같고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주가 종가에 쭉 빼주잖아요. 음봉으로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형님들 그때는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리바이오랑 소록스, 메이슨 캐피탈, 그리고 삼진제약까지 요 관련돼 있는 4개의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만약에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그냥 홀딩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 그 정도 의견을 드리고 단기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주가의 흐름을 즐거운 마음으로, 왜? 우리 베팅해놨잖아. 메이슨 캐피탈에 베팅해놨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캐피탈, 소록스, 아리바이오, 삼진제약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의미 없습니다. 무슨 차트가 의미 있어요 지금. 네,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이평선 다 좋아요. 차트 얘기할게요. 굳이 좋습니다. 이평 다 모아놨고요. 소록스, 메이슨 이평 다 모아놨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달려도 아주 베리굿인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형님들. 네, 감사하고요. 메이슨 주주님들, 소록스 주주님들, 삼진제약 주주님들 내일 주가 흐름 보고 내일 오후에 방송에 보겠습니다. 예, 그 정도 정리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하면 설레발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보고 확인하시죠. 감사합니다.